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이제 여기를 설명을 미리 했는데 기계학습 아까 전에 그 통계 그다음에 기계학습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로 해서 1950년대부터 이제 출발해서 쭉 왔죠. 기계의 지능을 그러니까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개념에서 기계를 학습을 시키자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이고요. 거기에 딥러닝은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사람의 뇌세포만큼 많은 양의 뇌세포를 생산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은 뭐냐? 기계학습은 통계, 여기 보면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들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 이건 응용학문이죠. 그 중간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랑 연결할 때는 데이터 마이닝보다는 주로 기계학습 쪽에 요즘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을 워낙 요즘은 많이 얘기하니까. 그죠? 데이터 마이닝은 사람이 전문가가 어떤 룰을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은.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인데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방법들은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분석 도구 툴을 돌려서 우리가 찾아요. 내가.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발견하고 룰을 찾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가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쪽은 내가 룰을 찾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주면 데이터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계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주면 자기가 알아서 막 패턴도 만들어내고 인식도 하고 막 이래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딥러닝의 관점입니다. 똑같이 컴퓨터를 학습시킨다는 의미인데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의 접근 방법은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가예요. 우리가 분석해줘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 딥러닝은 그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아예 다 맡겨버려요. 사진도 요즘은 사진을 주면 이 사진이 사람인지 개인지 컴퓨터가 인식하죠. 옛날에는 이러하면 사람이에요. 이러하면 뭐 강아지예요라고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입력해주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준 룰에 의해서 사람입니다, 개입니다, 뭐 고양이입니다를 인식하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해서 내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는 건 모르겠죠. 이런 거예요라고 해주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사람으로 분류하는구나. 이런 걸 개라고 분류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딥러닝의 개념입니다. 기계학습 쪽의 관점이고요. 약간 좀 개념이 틀리죠. 우리가 요번 학기 때는 데이터 마이닝을 배우는 거예요. 딥러닝 쪽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규모, 그죠?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가 들어오죠. 특히 비정형 데이터. SNS나 뭐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양한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옛날처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뭔가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우리가 골라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다크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크 데이터들도 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진짜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골라내서 처리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죠?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데이터 소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수집하고요. 뭐, 크롤링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걸로 수집하고, 얘를 저장하게 되고, 그 저장한 거를 처리해주면, 이제 하둡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분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요 관점입니다.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보면 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과학자하고 빅데이터 분석가하고 뭐가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가, 여러분들 지금 빅데이터 경영학과잖아요.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뭘 하려고 온 거죠? 빅데이터 쪽에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분석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 과학자들이 갖춰야 될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돼야 돼요. 슈퍼우먼이 되거나. 무슨 얘기냐? 수학, 통계학도 통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수학, 뭐 이런 알고리즘 개발부터 해서 통계학도 빠삭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달아야 돼요. DB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 프로그램도 막 코딩해야 되고, 세 번째, 도메인 지식. 만약에 내가 의료 쪽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료 쪽에 관련된 거,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에 도메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럼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병원 지식도 알아야 되고, 병원의 형태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병명들도 다 알아야 돼요. 의료 쪽으로 가게 되면. 왜냐면 그쪽 데이터를 분석해 주려면 그쪽에 내가 인볼브가 돼야 되죠. 그걸 도메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심 있고 분석해 주려고 하는 그쪽 분야의 내용도 우리가 지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이런 툴들이니까. 여기는 사진만 남자 여자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경영은 슈퍼맨을 가르쳐주는 학과예요. 슈퍼맨이 되기 위한 또는 슈퍼우먼이 되기 위한 학과입니다. 이걸 다 해야 돼요. 우리도 머리 아프죠? 교수님들도 이걸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분야마다 이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림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툴들도 알아야 되고,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저는 또 딱히 얘기하자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분석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경영이잖아요. 빅데이터 경영을 처음에 만드는 의도가 뭐였냐면, 빅데이터 공학도 있고요. 빅데이터 통계도 있고요. 빅데이터 경영도 있고, 뒤에다 이름 붙이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영역 중에 내가 중심이 되는 영역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다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빅데이터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공대적 개념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컴퓨터 공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하둡하고 이런 걸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 다루는 방법부터 해서 이런 걸로 접근해야 돼요. 너무 힘들죠. 공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쪽에 한 게 이제 이겁니다. 경영하고 응용 쪽. 우리가 어쨌든 경영학과 쪽이니까 경영학과 쪽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응용해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한 게 분석 쪽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이지만 실제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툴하고 그걸 경영에 어떻게 응용할지, 산업 도메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툴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이쪽보다는, 이 프로그래밍 쪽보다는. 또 혹시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보시면 우리 프로그래밍도 계속 배우죠? 우리가 수업 다 배웁니다. 이쪽도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이쪽도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쪽으로 배우게 될지, 이렇게 배우게 될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IT 쪽으로 코딩하는 게 더 재밌다. 그럼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